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냥 가지고만 있기엔 좀 아쉽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네, 그쵸. 스테이킹 하면 연 5%에서 많게는 10%까지 이자를 준다는데 괜찮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요즘 진짜 많이 들리잖아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뭐고 이자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건지, 실제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다른 코인 스테이킹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지 또 뭐가 함정인지 이런 것들이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매력? 그러니까 그 가격 안정성을 지키면서 추가 수익을 얻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의 원리부터 실제적인 위험까지 쭉 살펴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이게 맞는지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스테이킹,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은행 예금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핵심은 여러분이 가진 스테이블 코인을 특정 플랫폼에다가 예치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맡긴다. 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방식인데요. 이 예치된 자금이 그냥 묶여있는 게 아니고요.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용자들한테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쓰입니다. 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활용이 되는 거군요. 이게 블록체인 위에서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이 운용이 된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자금을 활용해서 네트워크에 기여를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플랫폼은 왜 우리한테 이자를 줄 수 있는 거죠? 연 5% 이상이면 이게 꽤 높은 편인데 그 수익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플랫폼은 여러분이 맡긴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필요로 하는 다른 사용자나 뭐 다른 서비스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요. 아, 대출이자. 네, 또 뭐 디파이 프로토콜 안에서 유동성 풀 같은 걸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거래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죠. 수익 모델이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자금을 제공한 여러분께 이자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결국 플랫폼은 일종의 자금 중개 그리고 운용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예치한 분들과 나누는 구조인 거죠. 아하, 일종의 금융 중개 서비스 같은 거네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000 정도 되는 USDC를 맡기면 플랫폼이 이걸 뭐 담보대출 같은 걸로 굴려서 연 7% 수익을 냈다. 그러면 그중 일부를 저한테 이자로 떼어준다. 이런 식이군요. 네, 정확히 그런 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이 스테이킹을 할 수 있나요? 들어보니까 방법이 좀 여러 가지인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익숙하실 텐데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 CEX라고 하죠.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네, CEX.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하고 뭐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신 수익률은 연 한 2%에서 4% 정도 좀 낮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거래소 운용 비용도 있고 또 위험을 좀 덜 지려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요. 아, 그렇군요. 초심자분들한테는 접근성이 좋겠네요. 근데 수익률이 좀 아쉽다. 그러면 다른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에이브나 컴파운드 같은 탈중앙화 금융, 그러니까 디파이 플랫폼을 직접 이용하는 겁니다. 디파이, 네. 여기서는 연 4%에서 8%, 어떨 때는 그 이상 수익률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 관리자가 거의 없고 사용자가 직접 프로토콜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조금 더 높은 위험을 지기 때문에 가능한 수익률이거든요. 아, 위험이랑 수익이 같이 가는 거군요. 그렇죠. 다만 이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 혹시 버그가 있다거나 아니면 외부 해킹 공격 같은 기술적인 위험에 좀 더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게 디파이의 위험성이군요. 수익률이 높은 만큼 감수해야 할 위험도 커지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 방법은 뭔가요? 마지막은 이제 유동성 공급자, LP라고 하죠. 이걸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디파이 내에서 특정 토큰상,
예를 들면 뭐 USDC랑 DAI 이런 식으로 이 토큰상의 유동성 풀에 자금을 공급하고요. 그 풀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받는 거죠. 아, 거래 수수료를 수익으로? 네. 잠재적인 수익률은 이게 가장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하는 좀 복잡한 위험 요소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산 가격이 변동하면서 내가 처음에 예치했던 자산의 총 가치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위험입니다. 비영구적 손실? 아, 확실히 이건 좀 복잡하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이 다른 일반 코인들,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거 스테이킹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역시 가격 안정성 때문인가요? 네, 그게 핵심이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변동성 자산을 스테이킹한다고 해볼게요. 연 5% 이자를 받아도 이더리움 가격 자체가 막 30% 폭락해버리면 결국에는 큰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받아도 소용없죠. 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잘 아시다시피 달러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가 거의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가격 변동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1USDC는 뭐 이론적으로는 항상 1달러 근처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니까요. 네, 1달러. 그래서 약속된 이자율만큼의 수익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 좀 걸리네요. 과거에 보면 일부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가치를 제대로 유지 못하고 엄청 흔들렸던 경우, 그러니까 디패깅이라고 하죠.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안정적이란 말을 너무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그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디패깅 위험, 그러니까 가치 고정이 실패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도 100% 안전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100%는 없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안정적이더라도 여러분이 자금을 맡긴 그 플랫폼 자체가 해킹을 당하거나 뭐 파산할 위험, 이걸 이제 거래 상대방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존재한다는 거죠. 아, 플랫폼 자체의 위험? 스테이킹은 은행 예금자 보호 같은 그런 제도가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코인 자체의 안정성 문제랑 내가 돈을 맡기는 플랫폼의 안정성 문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을 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은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연 20%, 30% 이런 이율은 그만큼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네, 두 번째는 플랫폼의 신뢰도를 잘 검증해야 합니다. 이 플랫폼이 외부 보안 감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운영은 얼마나 오래 했는지, 커뮤니티에서의 평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고요. 근데 또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100%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아셔야 해요. 감사도 맹신하면 안 되는군요. 네. 세 번째는 특히 디파이를 이용하신다면 그 스마트 컨트랙트 위험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코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공격에 취약할 수도 있고요. 확실히 알아야 할 게 많네요. 안전장치가 중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조언이 있다면요? 분산 투자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다 넣는 건 정말 위험해요. 여러 플랫폼이나 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누는 게 좋고요. 네, 분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혹시 잘못돼서 잃더라도 내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모든 투자의 기본 원칙이죠. 네, 정말 명심해야겠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은 가격 변동성 걱정을 덜면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방법인 건 맞아요. 네, 그렇죠. 매력적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디패깅 위험이라든지 플랫폼 자체의 위험, 또 스마트 컨트랙트 위험 같은 다양한 함정들이 숨어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높은 수익률이라는 그 달콤함에 가려진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안전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 전하는 투자는 사실상 없으니까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의 여러 옵션들,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과 위험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투자 목표나 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어떤 스테이킹 전략이 가장 적합할지, 아니면
어쩌면 스테이킹 자체가 여러분에게 맞는 선택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